안녕하세요. 피장파장 박관호입니다. 여기는 이제 북촌에 있는 완전 한옥으로 된 한의원이고요. 이번에는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북촌에서 작은 한의원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전영웅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정말 오래된 친구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친구가 좋은 점은 이제 침을 진짜 잘 놔요. 저희가 예를 들어 친구가 이제 공보이를 이제 울릉도에서 했거든요. 그때 이제 갔을 때도 이제 제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냥 침 바로 갖고 와가지고 막 머리에 이렇게 놔주니까 해변에서. 해변에서 울릉도의 해변에서 저는 이제 놀지도 못해서 너무 아파서, 근데 고생했는데 침 맞고 바로 나왔다. 자. 이거 짠 한번 할까? 이거 뭐죠 이게? 이게 뭐예요? 쌍화차. 또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너네 병원에 뭐 주나? 우리는 그거 있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바로 서양, 딱 동양. 약간 오, 이런 느낌? 동서양의 차이인가? 우리 커피 원두를 좀 좋은 걸 쓰거든. 사실 내가 갈 때마다 너무 맛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커피 맛이 좋다고 여기. 맞아. 커피 맛집? 네, 쌍화탕 맛집. 오. 지지 않는다. 그럼 일단 먼저 한번 한의원 원장님께서 이 여드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요? 어때요? 제대로 오신 것 같으시죠? 왜냐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피부 질환 자체를 피부 자체만의 문제를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보통 이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를 피부 질환으로 보고 여드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기혈순환의 문제라든가 그러면 이제 뭔가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됐을 때도 여드름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소화기의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 주는 근본적으로. 여기는 근본이 아니야? 피부과는 약간 이제 해부학적이지. 일단 피지선부터 해서 모공부터 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의 결과로 여드름이 난다. 이렇게 봐서 이제 원인을 뭔가 좀 더 좁게 하려고 하는 편이지. 명확하게 약간 그렇지. 이거다. 딱 이 원인이 뭐냐, 뭐 피지냐, 모공이냐, 뭐 요거에 맞춰서 이제 고기를 이제 해소시켜주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하는 거지. 명확하게 치료가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되는 거는 피부과라고 얘기는 하는 걸 수도 있겠네. 맞지? 이게 피부과는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는 빠르고, 근데 접근이 다르니까. 다르다. 누가 낫다 나쁘다 이건 아니다. 그렇지. 둘 다 맞는 건데 약간 관점이 다르다. 그럼 나 갑자기 궁금했어. 누군가 진짜 친한 사람이나 가족이 누가 여드름이 났어. 그러면 내가 치료해 줄 거야 아니면 피부과 가라고 할 거야? 이거 너무 아니, 뻔한 뭐, 질문인가? 근데 이제 가벼운 여드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물론 피부과를 갈 수도 있지. 근데 난 한의사니까 당연히 내가 보통 케어를 해주지. 그래도 분명히 치료를 해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구나. 그렇지. 나을 수 있지. 그리고 원인부터 난 제대로 이제 진단을 해야지. 진단을. 이 여드름이 생긴 원인이 뭔지부터 먼저. 그걸 어떻게 진단해 너는? 문진이라고 하는. 문진. 그러니까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뭐 그것도 있고 뭐 맥도 짚을 수도 있고. 맥으로도 그런 게 나와?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게 맥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 그럼 그거를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면 피부도 가라앉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다. 들어보면 뭔가 더 그럴싸하긴 해. 약간 물론 조금 한 6개월 1년 봐야 될 것 걸리는 같은데. 분들도 심한 여드름. 근데 이렇게 하면 맞아. 근데 우리는 여드름이 빨리 없어지는 게 사실 제일 원하는 거잖아. 물론 근본적 치료 당연히 중요해. 근데 일단 내 눈에 뭐가 여드름이 있어. 이거 없애고 싶잖아. 그래서 요새는 압출도 많이 하고. 한의원에서? 그렇지. 약간 표면적인 치료도 많이 합니다. 실제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또 한의학이 또 우수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본. 약간 지금 근본으로 나뉘는 거 같네 내가 볼 때도. 우리 근본 찾잖아. 약간. 키워드입니다. 오늘 핵심 키워드. 피부과에서는 여드름이 났을 때 일단 가라앉히고 뭐 하는 데까지. 그거는 정말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희가 보통 시도하는 시술은 3회에서 5회. 보통 1, 2주 간격이니까 그게 이제 일주일 간격이면 한 달 정도 될 거고, 뭐 한 1, 2주 간격 되면 한 2달? 한두 달 내로 이렇게 좀 회복을 시켜주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너네는 얼마나 걸려? 우리도 그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먹고 이것저것 다 아침 맞고. 여드름 보통 어디 많이 나지? 보통 성인 여드름이. 얼굴이랑 그다음에 등 뭐 이런 데도 많이 나고. 등드름이 겨울철에 추울 때 건조하면서 우리가 막 옷 많이 껴입잖아. 그럼 환기가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더 세균 증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면서 더 나는 경우도 많아. 잘 씻어야 돼, 만약에. 제대로 안 씻어서 그런가? 그렇지. 또 여성분들은 또 여기 턱 쪽에 나는 분들도 있고. 여성이 근데 보통 턱여드름이 더 많이 나나? 뭐 꼭 그렇진 않은데 턱 여드름이 나면 자궁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게 이제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하지만 턱 여드름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자궁이 나쁘다는 아니야. 왜냐면 턱 여드름이 나는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호르몬의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서 턱 여드름이 나는 경우도 있는 것도 맞긴 맞아. 한마디로 뭐 자궁 기능의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 턱이 피지 분비가 왕성한 부위까지는 아니거든. 그래서 피지가 제대로 배설이 안 되는 조건이 중요한 부위야, 턱이.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컨실러 많이 쓰시잖아. 약간 뾰루지 나거나 뭐 이랬을 때 그건 약간 모공을 더 빡빡하게 만들고 한마디로 피부에 시멘트 바르는 경우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컨실러를 안 쓰는 게 좋지. 딱 여드름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 그냥 뭐 가벼운 좁쌀 여드름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좁쌀 여드름. 그건 이제 좁쌀같이 작다 그래서 좁쌀 여드름? 뭐 심한 이제 화농성 여드름 이런 것도 있고. 화농성. 그럼 가벼운 거는 한의 와서 어떻게 치료하는 거야? 가벼운 니들링이나 이제 니들링? 따는 거야. 좁쌀 여드름 가볍게 따고 그다음에 면봉으로 압출하는 데도 있고 약침 넣기도 하고. 그거는 여드름에 거기다가 넣어? 여드름에 넣진 않지. 아, 얼굴 주변이라든가 근본. 혈자리에 넣기도 하고. 왜냐면은 그게 이제 열이 치성해서 여드름이 나는 기전일 경우에 열을 꺼뜨려주고 그다음에 항염증 효과 있는 그런 약침이 있거든. 그런 것들로 이제 다스리지. 근데 지금 약침 하는데 그냥 침과 약침은 또 다른 거야? 다르지. 약침은 그 한약을 어. 멸균 정제해가지고 얻은 그 약액을 우리 몸속에 주사처럼 주입하는 거야. 주사네. 주사지. 근데 그게 주사가 이제 뭐 근데 여기는 침을 쓰니까 바늘은 침이라고 하니까 약침이라고 하는 거지. 이 침에 이렇게 약을 발라놓는 거나 그런 건 줄 알았어. 아니. 이거 난 진짜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아. 약침. 좋습니다. 조금씩 따라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한약을 조금씩 뭔가 스물스물 넘어오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왔어요. 그 우리는 좁쌀 여드름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 피지라고 보거든. 피지. 그래서 모공에 이제 있는 피지다. 그래서 요거를 필링이라고 피지를 좀 잘 배출될 수 있게 모공을 열어주는 거를 해. 그러면 이제 알아서 좀 배출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는 피지선 자체가 좀 과증식되거나 좀 과활성화돼 있다. 그러면 이제 피지선을 조금 기능을 떨어뜨려 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는 거지. 그게 레이저 치료 같은 거. 기능을 떨어뜨린다. 피지선을 좀 태우거나 지져서 피지 분비를 아예 못 하게끔. 우리가 이제 등드름이나 뭐 뾰루지 같은 거 다 여드름인 거지? 그걸 다 여드름이라고 통칭하지. 그럼 그런 거는 이제 너네는 어떻게 치료하는 거야? 좁쌀 여드름은 이제 피지 자체를 좀 줄여주거나 이제 배출을 잘 되게 하는 쪽으로 하고, 근데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염증이 생겼다고 보고 이제 염증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다뤄줘야 돼. 그래서 염증이 좀 생긴 게 원인이 결국에는 균, 여드름균이나 뭐 다른 균 때문에 있다고 보고 이제 항생제 치료가 들어갈 거고, 항생제 치료라고 하면 이제 약을 먹는 거지. 이제 그걸 농이 찬 거잖아. 노랗게 차잖아. 배농이라고 해. 이게 농을 빼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염증 크게 생기면 이제 바늘로 구멍을 내 가지고 짜내거나 빼내잖아. 그 안에 계속 이제 균이나 이런 게 증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배농을 좀 하지. 배농을 하는 게 바늘로 그냥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염증 주사라고 보통 하는 표현하는데, 배농을 하고 나서 그런 주사를 직접 우리는 거기다 딱 넣고. 근데 이 염증이 생긴 이후부터는 우리는 항생제를 안 쓸 수는 없어. 먹는 걸 쓰든 연고를 쓰든 꼭 항생제가 들어간 걸 써서 치료를 하지. 그만큼 효과는 빠르다. 근데 좁쌀 여드름에는 항생제를 쓰진 않지. 이 정도. 그거는 이제 아예 다르니까. 화농성은 약침이라든가 똑같네. 그러니까 심하냐 그다음에 안 한약치료. 심하냐 다 똑같이 약침. 치료 기간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대신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연고도 있어. 한약재로 만드는 연고가 있어. 그래서 유황이라는 한약재를 이용한 어떤 설파제, 외용제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있고, 또 흔히 한의원에서는 자운고라고 하는 연고를 또 많이 처방해줘. 자운고는 보통 찰과상이나 뭐 화상이라든가 피부 재생 효과가 좋고 또 진정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습 효과가 좋아. 오, 만병통치약이네. 다 좋은데. 실제로 동의보감이 약간 만병통치 연고처럼 소개가 되어 있어. 그런 거 쓰면은 매우 좋아. 거기 있는 게 자운고인데. 정보. 써 있네. 광범위 피부 질환 한방연고라고 써 있네. 나도 집에서 많이 써. 요새는 이제 내 딸도 가볍게 어디 뭐 다치거나 뭐 까지거나 애기니까, 어린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빠 뭐 자운고 어디 있어? 이러면서. 진짜? 비싸겠는데? 많이 안 비싸. 발라도 이게
안 아프거든. 안 쓰라려. 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야 근데 이 얘기만 들으면 진짜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끝나고 이거 하나 나. 진짜? 하나 준대. 그럼 어쨌든 여드름 나면 이제 파이거나 색소 침착 이거네. 그러면 이제 피부과 가면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돼? 일단 색소 침착은 우리는 토닝이라는 레이저를 많이 하지. 그러니까 톤을 밝게 해주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레이저를 써서 멜라닌 색소를 깨주면 피부가 자연스럽게 아물면서 점점 흐려지지. 이제 이게 색소 침착 치료하는 기본적인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흉터를 이제 패인 거를 치료할 때는 패인 쪽이 아무래도 이제 그 흉터가 유착이 돼서 그래서 이거를 뜯어서 올려주는 개념이지. 이거를 레이저로 뚫을 수도 있고. 레이저가 근데 쏘는 건데 이걸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안에를 뚫고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신기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레이저를 써서 그쪽을 박리 뜯어내고 이런 걸 치료를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기본으로 하지. 이제 어디 다치면 뭐가 이제 흔적이 남잖아. 이제 그런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건데, 여드름 같은 거는 이제 피부가 막 패이거나 울퉁불퉁해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물 때 이제 보이잖아. 그걸 우리가 흉터라고 하지. 여드름 흉터라고 하는데, 여드름 흉터는 피부과에서밖에 못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지. 뭐 거의 다 따라잡았다 했듯이 한의원에서도 요새는 이제 필링 약침 치료도 많이 하고, 또 한방 그 피부 연고 같은 거 그런 것도 연고로도 많이 치료를 하고, 또 레이저도 있습니다. 레이저로도 많이 합니다. 예. 그럼 레이저는 이 피부과의 레이저랑 한의원의 레이저는 뭐가 다른 거야? 레이저 침도 있어 실제로. 그것도 레이저인데 레이저 침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가 생각할 땐 침은 말 그대로 이렇게 침같이 생긴 거야. 레이저 침이 침이야? 근데 침처럼 가늘기 때문에 레이저 침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레이저 침은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왜 레이저가 아니면 흉터를 치료할 수가 없어. 왜냐면 피부를 좀 깎고 좀 뜯고 막 이렇게 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바늘로 이제 1차적으로 바늘로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뭐 그거 말고는 레이저를 써야 데미지를 덜 주니까. 레이저가 없이 흉터를 치료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지 사실. 또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어떤 침 치료, 한의 치료 이런 게, 뜸 치료 이런 게 다 같이 병행이 되지. 학교 교과서. 이렇게 막 올려놓고 막. 그렇지. 쑥뜸 같은 경우에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런 직접구라고 표현하는데 쑥뜸 하는 데도 있지만 전기뜸, 전자뜸이라고 하거든. 전자뜸으로도 많이 해. 직접적인 쑥에 연기를 안 나게 하면서 뜸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진짜 둘 다 하는 게 제일 좋네. 당연히 근본도 때려잡아야 되고, 근데 겉으로 나오는 것도 당연히 이게 없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두 개를 다 다닌다고 했을 때 각자 견해가 혹시 일반적으로 이제 약이 간에서 분해가 되니까 이제 한약을 먹거나 하면 그것도 이제 약을 간에서 분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약 쓰는 것 중에 간독성이라고 간에 좀 유난히 안 좋은 약들이 있어. 그런 거 먹을 때는 이제 한약 먹고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안 먹고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럼 한약도 간에 안 좋은 건가? 한약도 이제 그럴 수 있지. 약이니까. 하지만 실제 임상적인 그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약이 간이나 신장에 독성을 일으키는 비율은 굉장히 적고, 논문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상 데이터가 아마 10만 케이스? 10만 케이스 정도인데, 대부분의 주된 원인은 이게 사실은 항생제라든가 진통소염제로 인한 간독성, 신장독성이 훨씬 높았지. 그리고 물론 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간독성 유발하는 약제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걸로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 한의원에서 처방된 한약이 아니라 약간 뭐 건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건강기능식 약간 아류들. 약을 세게 섞어. 근데 그분들이 병원에서는 제가 사실 한약 먹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한약이. 그냥 그게 이제 어쨌든 보약이니까 뭐 보약이다 한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드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은 한의원으로, 이런 사람은 피부과로. 딱 얘기해 줄 수 있나? 누구부터? 뭐 먼저 하셔도 되시고. 일단은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은 빠른 효과를 원하는 분들, 눈에 보이는 거를 일단 좀 빨리 가려줬으면 좋겠고 덜 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사실 피부과에서 빨리빨리 처치를 받고 뭐 약이 필요하면 약을 쓰고 하는 게 훨씬 정신 건강에 좋다. 나는 이제 본인의 여드름이나 피부 질환의 원인부터 정확히 알고 싶고 자꾸 재발이 되고 그런 분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더 좋고, 좀 오래 걸릴 수 있을 수 있지만 바른 길로 가는 거다. 바른 길. 여기는 뭐야? 바르지? 여기도 바르지만 뭐 서로 이렇게 비난하는 그 자리가 아니니까. 이왕 이제 여기서 집 가는데 30분 만에 가고 싶어, 1시간 만에 가고 싶어. 근데 30분 만에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야.
정도를 걸어야지 사람이. 알겠어. 그럼 너네 말 다 들어보면 너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응, 결국에는 난 둘 다 가는 걸로. 그렇지. 그렇게 마무리하시죠. 그렇지. 이 친구가 짱이야. 돈만 가지고 와. 아, 하늘 가는 거? 안 해주려고.